안녕하세요. 만물IoT입니다. 오늘은 필지수가 많을 때, 예를 들어서 골프장 부지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는 부지다, 이렇게 필지가 보통 50개, 100개, 150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물건이. 그럴 때 우리가 작업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어느 부분인지도 모르고. 그때 유성하고 좀 겹쳐서 브리핑을 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가끔씩 하다가. 그럴 때 보면 한 필지 두 필지는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여기서 그냥 설정하면 되는데, 여러 필지는 내가 그거를 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체크했다가 또 없어지면 난감해지고, 작업은 다 해놨는데 다 한순간에 날아가는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QGIS에서 이렇게 브리핑하기 좀 쉽게, 지금 보면 이 노란색 부분들이 선택된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빠진 것도 알 수가, 필지가 중간에 빠진 것도 이렇게 보이죠. 중간에 이렇게 필지가 빠진 것도 보이고, 이거는 이제 구워 갖고, 자, 이렇게 이것도 좀 빠진 거죠, 필지가.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데,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큰 필지를 하시는 분, 큰 땅 하시는 분한테는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거 다 끄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제거하겠습니다. 다 끄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땅에 필지를 받을 때 토지 조서라는 걸 쓰잖아요. 이렇게 토지 조서 해가지고 횡성군 어디 어쩌고저쩌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브리핑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필지를 브리핑을 하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QGIS에서 가가지고 하나 비교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죠. 자, 그래서 아주 유용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비고란을 좀 만들어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QGIS에서 선택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일쭉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건 아시잖아요. 이 내용이, 만약에 이 내용이 하나 또 없다, 이게 이제 글자가, 숫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필지는 그냥 여기다가 1만 넣어주고 쭉 선택하셔서 오른쪽 누르고 채우기에 표자동 채우기 누르면 그냥 일자가 쭉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래가지고 채우시면 됩니다. 그냥. 이건 채우기는 되게 쉽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문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게 이제 한글 문서잖아요. 이게 한글 문서고, 이 한글 문서를 우선 뭘로 바꿔야 되나 하면 CSG 파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QGIS에서 읽어 드리거든요. 이 QGIS는 이게 CCC 아니니까 CSGV 파일인데, 이 C가 뭔가 하면 콤마라는 뜻이에요. 콤마로 구분되는 텍스트 파일이에요. 이거를 일로 갈 수는 없고 중간에 엑셀 파일을 걸쳐야 돼요. 엑셀을 걸쳐서 CSV 파일로 만들면 돼요. 찬찬히 하시면 다 누구나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에서 이 번호에서부터 쭉 선택을 합니다. 전체를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복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엑셀을 띄워서 오른쪽을 누르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냥 HTML로 하셔도 돼요.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제 다 들어왔잖아요. 그죠? 다 49개 다 들어왔죠. 그 상태에서
CSV 파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파일 형식에 보시면 CSV 쉼표로 분리, 이렇게 해놨죠. 요거를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저장하는 위치에 가서 1이라고 놓을게요. 자, 횡성 1입니다.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뭐 두 가지의 뭐에 대해서 묻는데 그냥 yes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이 다 됐어요. 저장이 다 된 거예요. 이렇게 저장이 다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횡성 1 CSV 파일이죠. 이 파일이 어떤 파일인가 하면 잠깐만 봐볼게요. 예. 이게 메모장이거든요. 메모장에서 이렇게 끌어다가 넣으면 이렇게 콤마로서 구분된 데이터 파일이에요. 그냥 별거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이제는 QGIS에 가서 해봐야 되겠죠. 그 맨 처음에 QGIS에서 위성지도 불러오는 거 말고 레이어를 먼저 불러올게요. 이 동네가 어딘가 하면 횡성이에요. 그래서 횡성 거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횡성 거를 쉐프 파일을 불러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 다음에 뭘 불러오는가 하면 아까 금방 만들었던 횡성1을 불러옵니다. 추가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나가서 여기 보면 횡성하고 여기 CSV 파일하고 요 횡성 지적도 하고 연속 지적도 하고 불러온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둘 다 들어온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횡성이라는 거를 한번 속성을 한번 열어볼게요. 속성 열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번지수가 여기 지번이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횡성이라는 걸 한번 열어볼게요. 속성 탭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이건 개수가 많아서 한 26만 개 되나요? 그래서 20만 개 되나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렇게 온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도 PNU가 있고 지번이 있고 하나 둘 세 개가 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필드 수가. 그러면 아까 이 필드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쪽에다 넣을 거예요. 이렇게 연속되게 어느 것만 이것만 있는 거를 똑같이 여기 지번이 이쪽에 있는 지번하고 같으면 이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필드를 만들어요. 다른 데는 필드는 만들어지지만 공백으로 놔둘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볼게요. 지금은 이제 이런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의 속성을 보는 거예요. 자, 이 필지의 속성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 많이 했으니까 알죠. 이 결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결합이 뭔가 하면 아까 이 지번이 똑같으면 그 뒤에다가 필드를 넣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를 누르고 그러면 이제 뭐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횡성이라는 거, 횡성 1이라는 거, 결합 필드가 뭐라고요? 지번이에요. 대상 필드는 뭐라고요? 여기 지번이죠. 그죠? 대상 필드가 지번이죠. 이거하고 같은 게 있다면, 지번하고 이 지번하고 같은 게 있다면 그 필드를
주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럼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확인. 그러면 달라진 게, 이 주에 달라진 게 보이죠? 이렇게 쭉 온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끄고 쭉 내리다 보면 요 부분이, 비고라는 부분이 일자가 들어온 거를 확인해 보면 여기 있죠. 326 전이 이렇게 들어온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잠깐 위로 올려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의 메뉴를 필드 필터예요. 비고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비고라는 부분이, 이 비고라는 부분이 1인 것만 한번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필드를 갖고 와서 1인 것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1이란 것만 쭉 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된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는 내려놓고 한번 볼게요. 필드가 어떻게 됐나 하면 요 1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요 횡성 1의 비고를 기준이에요. 요거를 기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속성에 가셔서 속성에서 심볼에 보시면 단일 심볼이 있고 분류값 사용이 있어요. 단일 심볼 분류값 사용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값이 뭐라고요? 횡성 1의 비고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모든 값이 아니라 더블 클릭 눌러서 1인 값이면 어떻게 한다? 단순 채우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값으로 할 거예요. 모든 값으로 하는데, 다른 모든 값으로 하는데 단순 채우기가 아니라 단순 라인으로 하면서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건 라인만 그리는 거죠. 자, 선 두께는 그냥 제로로 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잘 보시면 여기서 적용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적용을 딱 누르면 1이 아닌 것은 까만색으로 해서 라인으로 그려졌고, 선택된 그 필지는 노란색으로 채우기가 된 거죠. 그럼 여기서 확인을 해서 지적도를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횡성군 전체잖아요. 그 면 단위로 나눠진 것도 아니고 그 지번을 다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면 단위마다 지번이 똑같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지번이 선택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이 어딘지는 대충 아시잖아요. 본인이 어느 지역인지는 대충 알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인가 하면 이쪽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택된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뒷면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가공을 해볼게요. 자, 속성에서 이제 라벨을 넣는 거예요. 번지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번지가 좀 있어야 좀 우리가 좀 보기가 좀 편하잖아요. 색상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적용을 할게요. 그리고 이 라인이 이 까만색이니까 유성을 좀 덮으려고 그랬더니, 유성을 좀 덮으려고 그래요. 유성을 좀 덮으려고 그랬더니 색상도 유성을 덮으면 잘 안 보이니까 빨간색으로 그냥 할게요. 예. 확인을 합니다. 예. 확인을 할게요.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냥 했어요. 그리고 지번도 빨간색으로 했어요. 그림은 좀 조금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는 위성 지도를 갖고 와 보겠습니다. 자, 위성 지도를 이제 갖고 왔어요. 이 순서만 바꾸면 되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끌어내리겠습니다. 그럼 위성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면이 너무 노라니까 뒷면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이 불투명도를 한 40으로 놓을까요? 40 정도? 그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조금 보이나요? 조금 더 보여야 되나요? 조금 더 해도 되겠죠? 30으로 놔볼게요. 이 정도면 됐어요. 예. 어차피 보기 편하게 하시면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이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죠? 위성이 안 맞아요. 지금 위성이 하나도 안 맞고 있죠? 안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방법은 좌표계를 바꾼다 그랬죠? 레이어 좌표계 설정이 있죠? 자, 좌표계로 바꾸면 된다 그랬죠? 어떤 좌표계로? 예전에 만들어 놓은 좌표계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지적도 맞춤이라는 거. 이거를 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정확하게 맞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거의 맞아 떨어졌죠. 여기도 딱 맞잖아요. 그죠? 이쪽 부분도 맞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맞는 걸 알 수가 있고. 다른 데가 다 이 길도 이렇게 맞죠. 이 길도 다 맞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그림을 또 이 화면을 뭐 저장을 좀 해가지고 프린트를 하거나 아니면 보내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이 상태로 QGIS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하는 방법은 세인쇄 조판이라는 거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여기서 그냥 편리하게 그냥 프린트 이렇게 할까요? 프린트로 할게요. 확인을 누르면 이게 나옵니다. 화면이. 이 상태에서 여기에 새로운 지도를 갖고 오는 거잖아요. 새로운 지도는 요거예요. 요거. 지도 추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지도 추가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좀 넓혀서 공간도 좀 이 밑에 필지가 있긴 있는데 한 칸 줄이면 너무 커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번지수가 덜 나오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보시면 다른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방위표 추가, 뭐 방위표를 이렇게 추가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길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넣어도 되고, 뭐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출력을 하는 건가 하면 그 조판에 보시면 이미지로 내보내기가 있어요. 이미지로 내보내기. 그 프린트 PNG잖아요. 그죠? PNG예요. 그럼 이렇게 저장. 이렇게 저장을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프린트 PNG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생기냐? 이게 용량이 14메가면 엄청 크죠? 고해상도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간 거는 나중에 잘라도 되고, 자르지 않으려면 다시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저런 부분이 나오니까 자르기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프린트로 예전에 있는 걸 덮었을 거예요. 내용 자르기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자, 저장이 다 됐어요.
한번 볼까요? 이제는 이렇게 잘라진 걸 알 수가 있죠. 딱 규통이가 딱 맞죠. 이렇게 다 잘라진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그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확대를 해도 고해상도로 해서 깨끗하게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깨끗하죠. 한 가지 더 해볼게요. PDF 요새 많이 쓰잖아요, 그죠? PDF로도 프린트 PDF로 할게요.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장을 해볼게요. 프린트 PNG예요. PNG를 아까 했고, PDF죠. 여기에 출력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출력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해도 PDF죠. 자, 이렇게 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이게 PDF 파일이죠. 자, 이렇게 출력을 해서 레포트까지 만들어서 이거는 그냥 프린트 하시면 되죠.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보낸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이렇게 큰 땅이 있을 때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